누구나 가슴속에 책 한 권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책이라고 믿는 본격 책 읽고 글 쓰는 방송 이 책 이 글입니다. I heard what the robot said. I'm going back to bed. 네, 안녕하세요. 이 책 이 글입니다. 저는 샤샤고요. 저는 곰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오프닝이 네. 묘하게 간지럽네요. 아, 그런가요? 기분 탓이겠죠. 왜 간지러울까요? 주말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더워서 이제 여름이니까. 여름이니까. 네, 여름이다. 아, 다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저희는 방송을 2주 만에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방송할 때마다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글 쓸 때를 생각하면 너무 금방이야. 그렇지. 그렇습니다. 글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이제 노트라는 주제로 쓴 글을 네. 나누게 될 건데 그건 네.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누게 될 거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책부터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계속 책부터 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책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종의 이유가 있는데요. 편집이 더 쉽다는 이유 때문에 책이 편집이 더 쉽기 때문에 책을 먼저 하게.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변함없이 이번에 팔 책이라고 네. 늘 시작해야 되는데 저번에 이번에 팔 책이라고의 반응이 엄청났어요. 엄청났나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장난이었나요? 도움이 좀 됐길 바라면서. 그렇죠. 그 청자 한 분이 네. 그 저희가 판 두 책을 다 사셨다고. 아름답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잘 팔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저희한테 뭐 오는 건 아니지만 없죠. 네. 그럼. 하지만 좋은 책이니까. 그럼요. 네. 사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에게 말하지 않으시고 또 사시고 뭐 이러신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믿어봅시다. 네. 네. 자, 오늘도 저희가 책을 한 권씩 정해서 2주 동안 파봤고요. 이제 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핫하고 유명한 책이죠 요새. 네. 장난 아닌 사피엔스를 무려 도전해봤고요. 저는 진짜 용기 없으면 시작하기 힘든데 이거 그냥 이렇게 드는 데만도 용기가 필요해요. 이게 근데 되게 두껍네요. 엄청 두꺼워요. 되게 무겁고 네, 저는 그 페이지가. 전자책으로 사서 음. 실제로 두께를 몰랐는데 종이책으로 보니까 진짜 엄청 두껍네요. 몇 그래요. 페이지인가요, 그거? 살짝 맨 끝 정도를 봤는데 627이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네, 사람 때리면 죽겠네요. 저는 사피엔스를 팔아볼 거고요. 공공님은 저는 인생 질문이라는 책을 팔아볼 생각입니다. 인생 질문. 네. 좋네요.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잠시 후에 네.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누가 먼저 할 건지를 지난주에 가위바위보를 했었잖아요. 네, 지난주 제가 먼저 했죠. 아마 그럴 겁니다. 샤샤님 먼저 하시죠. 아니 제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 왔어요. 뭔가요? 그때 가위바위보 하고 네. 다음 주엔 좀 더 참신한 방법을 생각해 오겠다 그랬었거든요. 아, 참신한 방법이 뭐냐면 나 지금 하나 떠올랐는데 설마 그건가? 설마 뭔데요? 아닙니다. 들어보고 제가 진짜 맞으면 맞다 그럴게요. 진짜지. 네. 책을 랜덤하게 펴서 음. 끝 숫자가 높은 사람. 아, 제가 생각한 방법이랑 다르네요. 뭔가요? 저는 책 제목 가나다 순이라고 어. 순간 생각했는데 그냥 내가 늦게 하고 싶어서 그랬구나. 아, 책을 펴서 네. 끝자리가 높은 사람이 먼저 하는 건가요? 끝자리가 높은 사람이 먼저 하는 걸로. 네, 먼저 하시죠. 네, 저희가 굳이 이거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와서 하는 이유는 그 현장성을 그럼요. 방송의 현장감을 네, 위해서 하는 중요하게 거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펴시죠. 하나, 둘, 셋. 오른쪽 페이지를 오른쪽 보시죠. 페이지인가요? 1입니다. 저는 5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공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해보니까 이게 처음이기도 해서 시간을 맞추기가 좀 어려워서 아예 대략 한 20분 정도의 시간을 맞춰놓고 네. 타이머를 돌려가면서 네. 그 안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지나면 알람 울리나요? 알람이 울리는데 네. 여기 알람 이름이 녹차라고 써 있네요. 뭐지? 왜 녹차지? 알람 이름이 왜 녹차지? 어. 그렇습니다. 아이폰 알람이 울릴 예정입니다. 알람 울리면 마이크 꺼지나요? 알람이 울렸는데 계속하면 앞에 앉은 사람이 욕을 하는 걸로. 그러면 제가 인생 질문이라는 책을 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한동안 그 강연이 되게 홍수처럼 막 쏟아지던 시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 거죠. 다양한 이름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획이 좀 있고 뭐 음. 청춘 콘서트나 맞아요. 여러 가지 기획이 있고 거기에 이제 진짜 훌륭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도 옥석이 있죠. 강의에도. 네.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뭐 나는 이렇게 살았고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뭐 10분에서 15분
정도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그때 뭐 이런저런 강연들 많이 보고 했었는데 음. 볼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멋있네. 아 저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집에 가서 일상 그대로 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출판계에서도 보면 한때는 그런 강연들에 대한 책들이 많다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뭐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어쨌든 그런 자신에 대한 책들이 좀 많아요. 뭐 미움받을 용기도 읽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겠죠. 겠죠. 제목을 보아하건대. 제목을 보아하건대. 그렇죠. 그리고 왜 또 이렇게 안 읽었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사신 분들도 내용 모르고 샀을 거예요. 그렇죠. 제목 보고 이런 느낌으로 사는 거지.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수요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책들도 그런 고민이 좀 되죠. 뭐 미움받을 용기는 제가 못 봤지만 읽을 때는 강연이랑 마찬가지로 그래 맞아 그렇지 하고 덮고 나면 일상으로 돌아가죠. 똑같죠. 네, 항상 그런 시기라서 제가 뭐 이번에 이제 인생 질문을 고른 이유가 거기에 좀 대안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죠. 나를 잘 알아야 한다. 근데 나를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는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좀 방법을 스스로 찾기도 어렵고, 근데 이제 그 어떻게에 대한 과정을 좀 안내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네. 인생의 모토 같은 문장이 하나 있는데 늘 그렇듯이 누가 했는지는 까먹었어요. 제 어렴풋한 기억에는 니체가 했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거예요. 인생이란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 니체는 이 책을 좋아하겠네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에 대해서도 잘 알려면 적절한 질문을 던져야겠죠. 그리고 적절한 질문이라는 거는 그냥 질문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의 질문이 좀 체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들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는 이제 나를 더 잘 알 수 있는 168개의 인생 질문이 있습니다. 168개나 있어요. 다 읽어보셨나요? 그럼요. 질문은 다 읽었죠. 하지만 답은 쓰지 않고 왔습니다. 이 책의 모토는 약간 이런 거예요. 당신의 삶에 질문을 던져보세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이 책의 모토고요.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아키 씨라는 분인데, 아키 씨. 네, 아키 씨 일본 분이신가요? 한국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키텍처라서 아키라고 불리시고 네, 아키 씨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그 이분이 이제 작가의 말에서 보면 컨설팅 일을 하고 계신데 컨설팅이라는 일이 정답을 찾아주는 일이 아니라 대신 궁금해하는 일이라고 정의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또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 기업들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던 중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문득 모두에게 공통적인 궁극의 프로젝트로서 인생을 생각하게 되셨다. 그래서 이 책을 쓰셨다고 하고 그런 거죠. 만약 인생이 하나의 프로젝트라면 당신의 삶은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이렇게 시작하는 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뭔가 이게 좀 세상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다 엮여서 지나가는데 그 중에 어느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정리하고 체계화하고 시작과 끝이 있고 뭐 이래서 되게 좋아하는데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고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돌발적으로 든 생각인데 네. 이 책이 그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에 굉장히 좋은 질문들로 되어 네. 있다면 혹시 어떤 기업이 자기의 네. 정체성이나 비전을 찾는데도 이 질문들이 도움이 될까요? 모든 항목이 도움이 되진 않을 텐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의 최고 장점은 질문이 뭐냐가 아닌 것 같아요. 앞에 이제 여러 질문이 있고 뒤로 넘어가면 이 질문들을 통해서 내 삶을 이렇게 구조화해 볼 수 있는 툴을 제공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책이기도 하면서 어떤 하나의 플랫폼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책에다 직접 메모를 할 수 있게. 네, 맞아요. 책에 쓸 수도 있고 그 메모도 그냥 텍스트로 쓸 수도 있고 뒤쪽에 보면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 있고 6가지 트랙으로 이제 어떤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쭉 써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런 구조들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건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책의 저자분을 알고 있어요. 사진 방송인가요? 네.
물론 아는 분이 써서 찾아본 건 맞고요. 하지만 읽어보고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믿어주셨으면 진정성 있는 방송.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예전에 그 독립문화 기획자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이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멘토라는 단어를 안 좋아하는데 대체할 만한 단어가 없으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 저한테 멘토라고 불릴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분이 두 분 계신데 두 번째 분입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분은 첫 번째 회사의 사장님이셨고 사장님이라서가 아니라 되게 멋있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제가 그렇게 좀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지금은 이제 홍대 상상마당 맞은편에 있는 살롱드 팩토리라는 복합 문화 공간의 그러시군요. 주인님, 주인장 뭐라고 해야 되지? 사장님. 사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그 선생님을 알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의 선생님 자체가 되게 녹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선생님이 그런 매력이 있으세요. 그런 위험한 매력이 있으신데 치명적인. 되게 일상적인 질문을 던져서 되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아우라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질문이 뭐였냐면 요즘 어때? 뭐 요즘 잘 지내? 뭐 이런 질문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나 질문도 그렇지만 이 내용들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선생님이랑 되게 맞닿아 있다.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 선생님이 약간 정리 덕후거나 체계화 덕후거나 도식화 덕후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매력이 있고 예전에 벌써 살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이거 해놓으니까 초조하다. 자꾸 책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만 뭐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독립문화 기획자 이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일들을 그 수업을 들은 학생들 근데 뭐 학교는 아니니까 각자 자기 일 하는 분들이 같이 하냐 마냐 뭐 여러 가지 일들 우리끼리 일을 만드네 마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저한테 미션을 하나 주셨었어요. 집에서 팩토리까지 그 살롱드 팩토리까지 100일 동안만 걸어와라. 이런 미션을 주셨거든요. 근데 걸어가면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이 걸려요. 아이고. 근데 돌아오면 선생님께서 이제 저한테 부족했던 면이 그렇게 지속 가능한 끈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100일 동안 걸어오면 같이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제가 한 절반 정도 걸어왔어요. 그렇군요. 3시간. 그게 겨울이었어요. 거리의 절반인가요? 50일인가요? 50일이죠. 50일. 중간에 차를 탈 수 없어요. 한강변을 따라서 걸어오기 때문에 차를 탈 수 없죠. 겨울에 한강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모였던 멤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날이 너무 인상적이라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왜 너랑 같이 일을 해야 하는지 네가 알려줘라 라는 질문이었어요. 워딩은 약간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는 너랑 일할 생각이 없다가 아니고 왜 그때 약간 이런 비유를 드셨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무조건 사랑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서로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를 네가 직접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질문이 모르겠어요.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데 저는 그때 너무 어려워서 전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같이 일을 하지 않고 그대로 팩토리에 이제 발걸음이 뜸해지고 그때 딱 한 명만 대답을 했어요. 근데 대답을 했던 친구가 되게 그러니까 되게 대단해 보였어요. 그때 자기는 뭐 어떤 일이 새로운 일 같은 거 습득을 잘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였는데 그게 그냥 들으면 뭐 뻔한 얘기 같지만 그 자리 그 상황에서 그걸 얘기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약간 울먹거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친구는 아직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사실 그분이 책을 이제 처음 내셨다 그래서 네. 어떤 책일지 되게 궁금해서 나중에 사인을 받으러 가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책을 처음 만나서 책에 대해서 보게 됐고 책 내용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벌써 네. 10분이 지났네요. 그렇군요. 이 책이 그 질문이 168개라 그래서 무작위로 구성된 게 아니고 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보면 일단 파트가 3개 정도로 나눠져 있고 첫 번째 파트에서는
나를 정리하는 인생 질문 해서 6개의 트랙으로 관계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나의 정보, 나를 어떤 것으로 규정하나. 두 번째가 공간 환경,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람들, 다음이 물건과 컨텐츠, 개념 환경 1. 이것들로 6개의 큰 트랙이 있고 그거에 맞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챕터 두 번째에서는 내 안의 생각과 감정들 해서 사건과 기억, 감정, 생각과 판단으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뭐 관점을 넓히고 관점을 바꾸고 그리고 나를 알기 위한 기본 전제, 나는 누구인가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그런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파트인데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현재의 내 삶을 점검하다, 내 삶의 변화를 위한 전략, 액션 플랜 구체화하기, 실행 가능성 점검. 이분이 생각만 하는 거 안 좋아하시고 실행하는 걸 좋아하셔서 그렇군요. 거기까지 이제 책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느낌은 그랬어요. 이 질문들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질문, 아 진짜 대단한 질문이다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고 이 질문들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맥락 안에 있고 질문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의 목적이 있고 방향성이 뚜렷하다는 점이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을 보면 16페이지에 제가 16페이지 내용을 방금 말씀드린 거고 그런 거죠. 이제 나를 규정하는 게 일, 공간, 사물, 컨텐츠, 사람들, 개념 이렇게 나눠지면 네. 뭐 일이라고 하면 사회 활동, 개인 작업, 공식 업무, 뭐 기타 등등. 장소는 자연 환경, 뭐 도시, 지역 아니면 내가 일하는 환경 이런 걸 수 있고 사물은 기기, 음식, 상품, 뭐 물건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하고 컨텐츠는 뭐 공연, 문화, 예술, 레저, 라이프 스타일 쪽 그리고 사람들은 뭐 가족, 연인, 친구, 동료나 집단 그리고 개념이 이제 나를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제도, 교육, 상식이나 통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이제 포괄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좋은 질문들도 좀 많아서 네. 질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적어왔는데 네. 다 못하겠죠. 다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질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질문들도 있고 네. 보기 어려운 질문들도 있는데 제가 좋았던 질문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책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이나 개념이 있나요? 그게 아까 그 차례에 의하면 어느 파트에 있는 건가요? 이것은 개념 환경에 있는 나를 둘러싼 개념이 무엇인가?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줄 뭐라고 해야 되죠? 줄이가 있어요. 노트처럼. 예, 노트처럼. 네. 그래서 적게 돼 있는데 저는 적어보지는 않았는데 저는 하나 생각난 게 있었어요. 저는 뭔가요? 고등학교 때 이제 생각을 한 건데 말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뭐 흔한 얘기죠. 흔한 얘기인데 그때 그 상황에서 누가 뭐 말해준 건 아니지만 내가 뭔가를 원하거나 뭔가 필요하면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다른 문제인데 같은 개념 네. 쪽에 있는 건데 네. 지구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 이걸 보면서도 하나가 떠올랐어요. 뭔가요? 전 요즘에는 일베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아, 일베요. 정말 보고 있으면 너무 화가 나. 어. 그렇습니다. 잠깐 딴 얘기였고. 근데 질문들을 너무 소개하고 싶은데 마음이 초조하네요. 천천히 몇 개만 더 하시죠. 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았던 그러면서 제일 어려웠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게 생각과 판단. 아까 그 6트랙 말고 뒤쪽 생각과 판단에 있는 질문인데 네. 이런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나는 어디에 존재하나요? 아, 이게 진짜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렵고 항상 하게 되는 고민이기도 하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아, 내가 존재하는 걸까? 나는 어디에 존재하는 걸까? 라고 명확하게 고민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뭐지? 뭐 이런 이 정도의 고민인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더 대답하면서 생각을 해보기 좋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되게 많이 써왔더니 네. 찾기가 어렵네요. 아까 그 6개 트랙이 파트 1이고요. 네. 아까 이제 파트 2부터는 다양한 관점으로 내 인생 이해하기 이렇게 이어져요. 이렇게 이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6개 트랙이 있어요. 네. 6개 트랙이 뭐 나, 일, 공간, 사물, 컨텐츠, 사람들, 뭐 개념, 환경 이런 네. 건데 네. 이 6개 트랙이 기본적으로 주어져요. 주어지고 맨 가운데에 내가 있어요. 내가 있고 여기 보시면 청자분들은 보실 수가 없어서 큰일이네. 세사님이 봐주세요. 봐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보면 약간 제가 보기에는 그 화살 쏘는 관역 같이 생긴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맞아요. 네, 동그랗게 생긴. 감사합니다. 그런 관역이 있고 네.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제일 안에 내가 있고 그 바로 바깥 동그라미에 생각과 감정이 있고 그 바깥 동그라미에 신체적인 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바깥 동그라미에 역할과 호칭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각 6개 항목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쓰는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시면 저거 되게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 그런 다이어그램인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른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런 거죠.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내 모습을 가급적 상세하게 채워보세요. 그럼 내가 가운데 있고 네. 거기에 일, 공간, 환경, 사람들, 물건, 컨텐츠, 개념, 환경에 대한 생각과 감정, 신체적인 나, 역할과 호칭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다이어그램이 완성이 되는 이런 식으로 하면 한눈에 틀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좀 다양한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그쵸. 것 같네요. 저희가 이제 일할 때 마인드맵을 요새 많이 쓰는데 네. 그것처럼 한눈에 그려서 보기 좋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딱 보시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보기만 해도 어렵긴 하겠다. 채우는 게 쉽지 않겠다. 채우는 게. 그래서 그런 거죠. 어려우니까 이 답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나. 결국 누구나 어떤 툴이나 플랫폼을 줄 수는 있지만 채우는 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라서 맞아요. 되게 많은 고민이 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 선생님이랑 비슷하다. 툴을 주고 직접 채워봐라. 너의 몫이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뭐 옛날 얘기지만 선생님의 제일 큰 장점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였어요. 주고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거.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마지막 정리하기 전에 제가 이 선생님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네. 그중에 가장 인상적이어서 아직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되게 간단한 거예요. 일은 신성한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삶과 일이 분리되지 않은 분이라서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때부터 네, 그렇죠. 소크라테스 때부터 네. 한참 오래전부터 이제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말들은 하지만 어떻게 해야 자신을 알 수 있는지를 잘 모를 때 그럴 때 좋은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이라고 아니면 책의 형태를 하고 있는 어떤 툴 책의 형태를 하고 있는 어떤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책이 어려울 거예요. 채우기가. 그냥 쭉 어렵겠죠. 읽어보면 되게 그러네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채우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하나씩 채워가시다 보면 29초 남았네. 하나씩 채워가시다 보면 정리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저부터도 하나씩 채워봐야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실제로 이제 구매를 해서 잠시만요. 알람이 울릴 거예요. 네. 이게 녹차 소리입니다. 왜 이게 녹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배소리 이름이 녹차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금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더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죠. 이 책을 처음에 제가 보고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선뜻 아무 곳에도 답을 달지 않은 이유가 이건 역시 그 선생님이 마지막 질문 내가 왜 너랑 같이 일을 해야 하는지 네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질문이랑 마찬가지로 쓰는데 대답하거나 쓰는데 용기가 좀 필요한 책이에요. 아무도 안 보고 나만 보지만
나만 보는 곳에 그냥 적어 놓는 것에도 사실은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을 경험하시게 되면 이 책은 본다는 것도 맞겠지만 경험한다는 것도 맞는 표현일 것 같은데 경험을 해보시게 되면 일단 경험을 끝내고 나면 본인에게 조금 더 만족이 커지지 않을까. 나를 잘 알고 나를 알기 위해 용기를 내고 내가 무언가를 실제로 해냈다라는 성취감도 같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책은 이런 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나를 잘 알고 싶은 사람 그리고 나를 잘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이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인생 질문이라고 아키 씨가 쓰신 네. 저한테는 아키 선생님이 쓰신 책이고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는 분이 쓰신 책이라서 먼저 찾아보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책이라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돈 주고 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이 직접 보시면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예쁘네요. 양장본인 것 같고. 네. 양장본이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크기도 작아서 약간 다이어리처럼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런 느낌의 책입니다. 가능하면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이 책이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초판 1쇄가 2016년 그러니까 올해 5월 3일 날 처음 나왔어요. 되게 따끈따끈한 책이네요. 네, 근데 초판 2쇄가 나왔습니다 지금. 네, 2쇄를 찍으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보면서 든 생각이 당연히 어렵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그렇죠. 말했던 니체에 의하면 그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사는 목적인데 우리가 누군지 아는 것 그게 그렇게 쉽겠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 두 번째로는 아마 공공님은 저 책에 하나도 채우지 못한 채로 사인을 받으러 가시겠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마 그리고 한번 만나고 그 다음에는 저 책을 다 채울 때까지 못 가시지 않을까? 되게 그럴싸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매우 전국을 찌르는 기분이 듭니다. 인생 질문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키 선생님이 쓰신 인생 질문에 대해서 공공님이 정리를 해주셨고요. 저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그 유명한 사피엔스. 유명한 책입니다. 정말 유명합니다. 요새 유발 하라리 씨. 예, 맞습니다. 많이들 읽고 계신 책이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한국도 한번 다녀가신 걸로. 그랬다고 들었어요. 공공님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피엔스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취자 여러분들이 좋으신 게 잠깐 끊어서 이전 책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역시 20분을 맞춰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초조해요. 그래요? 저는 맞춰만 놓고 안 보겠습니다. 좀 넘으면 어때? 그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이고요. 유발 하라리라는 저자분께서 지으셨고 조현욱이라는 분이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태수님이 감수를 해주셨고요. 흔히 이제 역자분들을 좀 소홀하게 소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알긴 알죠. 번역하는 것도 되게 힘들 거고 굉장한 공이 들어간 거고 이번에 그 한강 채식주의자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알긴 아는데 그냥 이렇게 잘 무심하게 지나가기 되게 쉬운. 그런데 이 책은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게 번역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요? 물론 제가 원문을 안 읽어서 모르겠지만 아니야, 느낌이 좋으면 잘하신 거지.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번역서를 읽을 때 툭툭 걸리는 거 있잖아요. 왜? 되게 거칠거칠하고 번역초의 문장이나 그 분명히 3번을 읽었는데 이해 안 되는 문장 그런 거 이런 거 있어요. 문장이 꼬여 있고 단어가 정확하지 않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한국 사람이 쓴 건지 모를 정도로 진짜 유려하게 잘 쓰여 있어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번역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현욱 님이 옮겨주셨고 이태수 님이 감수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메인 카피가 되게 흥미를 좀 끌어요. 메인 카피가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의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이라는 메인 카피가 있습니다. 그 정도를 담으니까 두 개가 이렇게 되겠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전자책으로 저걸 샀는데 전자책 페이지로
867페이지더라고요. 그 중에 58페이지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책이고요. 참고로 저는 욕심부리지 않고 네. 이거를 2회나 3회에 나눠서 팔 생각입니다. 이거 그렇게 하시죠. 한 회에 못 팔아요. 그렇게 하시죠. 한 회에 팔 수가 없어서 오늘은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첫 부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자가 인류의 역사를 쭉 조망하는 책이에요. 인류 역사를 쭉 조망을 하는데 인류 역사상 중요한 혁명이 3가지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중심으로 이제 나가는 책이에요. 첫 번째가 인지혁명이라고, 그러니까 뇌가 이제 발달하는 거죠. 생각이 동물들에 비해서 생각이 발달하는 혁명이 하나 있었고. 지금 약간 샤샤님 과학 선생님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군요. 사피엔스는 과학 책이 근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인문서인데 과학적인 것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사실 어느 지점에서는 다 만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물리학 같은 것도 결국에는 네, 문학이랑 만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과학적이기도 하고 역사적이기도 하고 되게 사회적이기도 하고 뭐지 저자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러니까요. 굉장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처음에는 인지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일어난 게 농업혁명입니다. 스스로 이제 작물을 재배해서 기를 수 있게 되는 농업혁명이 있었고 마지막에 일어난 혁명이 과학혁명이 일어났어요. 과학혁명이 일어난 건 채 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농업혁명에서 네. 자연스럽게 산업혁명인가 했는데 역시 네. 그분은 다르시군요. 그렇습니다. 과학혁명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역사하니까 네. 그 어쩔 수 없이 시대가 좀 나와야 돼요. 근데 전혀 지루하지 않고 되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엄청나요. 인류 역사가. 왜 그러냐면 처음으로 인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출현한 게 250만 년 전이에요. 진짜 오래됐네요. 생각해보면 정말 오래된 거거든요. 물론 뭐 지구의 역사 이렇게 보면 뭐 짧겠지만 네.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오래.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될 시간이죠. 정도로 오래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저희가 고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그리스, 로마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봐도 채 2000년 정도일 그쵸. 거 아니에요. 음. 예수님 태어났을 때니까. 그거에 생각해 보면 250만 년 전에 인류가 처음 출현했다는 건 까마득하네요.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얘기 드리면 우주의 탄생은 약 135억 년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억 단위예요. 엄청나고. 지구는 38억 년 전에 생겨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250만 년 전에 처음으로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은 한 15만 년 전에 등장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호모사피엔스, 그렇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슬기인간. 슬기인간 아닌가요? 맞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이란 네. 뜻입니다. 슬기인간. 슬기인간 하니까 이상한데. 슬기인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혁명 500년 전 불과 그리고 농업혁명이 12,000년 전.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러네요. 12,000년 전이면.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고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게 기록이 안 남아 있어서 그래요. 역사 시대에 들어와야 이제 기록이 남기 시작하니까 그쵸. 문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일단 그런 역사를 안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얘기를 들어야 될 게 진화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얘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진화랑 종분화를 잠깐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흔히 하는 오해가 이제 그 교과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원숭이에서 인간 되는 거. 네. 이렇게 등 굽어 있다가 등 점점 서는 거. 네, 네. 그 그림이 저 있는데 그 정확하게 뭔지 알아요. 그렇죠. 누구나 아실 그 그림이 네. 사실 근데 진화가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뭐 호모 에렉투스를 낳고 그러니까 그렇게 변하고 말하자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상에 에렉투스밖에 없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이제 없고 그 다음에 에렉투스가 뭐 사피엔스를 낳고 에렉투스는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나뭇가지가 퍼져 나가듯이 진화는 일어납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낳고 죽거나 변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방식에 말하자면 뭐 생각나는 게 갑자기 고양이가 생각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고양이라는 종이 네. 어떤 이제 지역에 가요. 그래서 하나는 중국에서 살고 하나는 한국에서 살고 뭐 이렇게 살았다고 칩시다. 네. 그리고 그 상태로 중국이랑 한국이 뭐 무슨 엄청난 강이 생겨서 못 건너가게 되고 몇천 년 몇만 년이 지나요. 그런 다음에 중국과 한국에 있는 고양이를 다시 이렇게 보면
두 개가 굉장히 다를 거라는 거죠. 생김새나 습성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도 다르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중국 고양이랑 한국 고양이를 교배를 시켰을 때 자식이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각기 다른 방식으로 DNA가 변화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종 분화예요. 처음 고양이는 하나의 종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지금 노트 필기라고 있네요. 종분화의 밑줄.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종이 이제 두 개의 종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종 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종이 간단하게 서로 교배가 안 되면 다른 종인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어도. 그렇군요. 종과 과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 거기서 종의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종이 생물을 분류하는 가장 낮은 기준이에요. 가장 세부적인 기준이에요. 그 이하 기준이 없고 그래서 종이 다르면 교배가 안 되고 과학 시간에 많이 외우셨겠지만 그게 종속, 과목, 강문, 계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과학 시간에 그런 걸 외우나요? 네, 외울걸요? 이과에서만 배우는 거였으면 좋겠네요. 그런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 바로 위에는 속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속 무슨 종입니다. 그래서 사실 호모 사피엔스도 호모가 속명이에요. 속명. 사피엔스가 종명이고. 그래서 비슷한 다른 종을 들자면 호모 에렉투스가 있었어요. 네. 호모 에렉투스는 이제 두 발로 선 인간,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 이런 뜻인데 같은 호모 속에 속하지만 종은 사피엔스가 아니라 에렉투스인 이런 종인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던지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인류라는 게 언제나 하나로 존재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류라는 속 안에 여러 가지 종들이 있다. 그 에렉투스도 있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종이라면 종인 거고 뭐 많습니다. 솔로엔시스 이런 것도 있고 네안데르탈인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호모라는 인류 속에 속하는 종들인데 적어도 6가지 이상이 한 시대에 같이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네, 제가 그 부분까지 읽었거든요. 네. 그 약간 수학의 정석으로 치면 집합 부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 근데 그 부분 읽고 사실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죠. 되게 충격적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맞아요. 그걸 인식하고 지낸 적이 없다는 느낌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 종이 있다는 생각을 못 느낀 건데 생각해 보면 지금도 굳이 나누자면 백인종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백인과 흑인은 다른 종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흔히 눈으로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충격입니다. 이 책 읽으면 충격적인 게 정말 많이 나와요. 저는 읽으면서 진짜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이 책 진짜 미쳤네. 최상급의 표현이죠.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와 그렇습니다. 진짜 그 몇 년간 읽었던 책 중에 단연 최고다 이거든.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네. 이렇게 단호하게 갖고 와봤습니다. 저도 59페이지부터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다 얘기하진 않을 건데 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혹시 이게 한 두세 번에 걸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앞부분만 읽고 오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믿어보겠습니다. 정확히는 농업혁명까지는 다 읽었어요. 과학혁명까지 못 읽었어요. 알겠습니다. 오래 두고 읽어야 좋은 책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넘어가자. 오래 읽을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그럴 환경을 수 가진 있지. 책도 있고요. 네. 그래 잘 읽혀야 좋은 책인 건 꼭 아닐 수 있죠. 그렇죠. 네,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안 읽히는 책 같네. 아니 근데 되게 흥미롭게 잘 읽혀요. 사실 소설 같이 쓰여 있어서 되게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처음으로 250만 년 전에 나왔고 아까 얘기하신 그게 근데 네. 내가 여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책에서 그 이유도 얘기를 해줍니다. 왜 현재 뭔가요? 인류는 옛날에 6종 이상의 인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보시면 저 샀어요. 아니 지금 얘기 드리면 청자분들 다 아시게 되잖아요.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군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오프 더 둘이 얘기하는 줄 둘만 얘기하는 줄 알았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되게 궁금하네요. 살짝 저도. 힌트를 드리자면 억압해야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억압해야만 했다. 그 기억을 억압해야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벌써 사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궁금하다. 그렇죠. 네, 사세요. 네, 진짜 재밌습니다. 이거 정말 재밌어요. 네, 자 그러다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250만 년 전에 나왔는데 그러다 2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여행을 시작합니다. 원래 어디서 처음 있었냐면 동부 아프리카에 있었어요. 250만 년 전에. 동부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의 동쪽에 네. 있었습니다. 그 정도는 설명 안 해주셔도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있었다가
동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면 유럽이고 막 인도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네, 지리에 그거는 약해서 지금 처음 알았어요. 지리에 약해서 그런데 세계지도 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당연히 눈에는 이거요. 아 여기 아프리카였지. 여기 위에가 유럽이었구나. 이쪽으로 오면 인도네. 이게 보이긴 해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뻗어 나갑니다. 이렇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200만 년 전에 그래서 네. 뻗어 나가는데 유럽이나 서부 아시아에 이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고 동쪽 아시아에 이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고 뭐 인도네시아에 이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고 이래요. 근데 네. 아까 얘기했던 그 고양이가 떨어진 지역에 있으면 종 분화가 일어난다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지역에서 서로 이제 고립되게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각각의 종으로 분화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럽이랑 서부 아시아에 갔던 종이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라고 부르는 흔히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부르는 종이 돼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그렇군요. 그리고 동쪽 아시아에 왔던 종이 호모 에렉투스가 됩니다. 이 호모 에렉투스가 거의 호모 에렉투스로서 200만 년 정도를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역사가 훨씬 오래된 거예요. 우리 사피엔스가 우리라고 생각하면 사피엔스는 15만 년 전에 나왔거든요. 호모 에렉투스는 200만 년을 살았다고.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되게 오싹오싹하죠. 확실히 그 역사나 아니면 그런 식의 시간 개념을 다르게 해서 보면 정말 놀랍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호모 에렉투스가 일구었을 어떤 문명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안 남아 있어서 모르는 거지. 고대 유적 같은 그렇죠. 200만 년이나 살았는데 고대 유적 안에 울트론이나 있겠죠. 있겠죠. 그래요.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에는 호모 솔로엔시스, 호모 플로레시엔시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시베리아는 호모 데니소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들이 점점 혼란스럽게 시작하네요.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 기억 네.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와중에 호모사피엔스도 출현을 하는데 호모사피엔스는 원래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었던 아프리카에서 15만 년 전쯤에 등장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먼저 시작한 건가요? 네, 아프리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5만 년 전쯤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호모사피엔스의 역사가 시작을 하고요. 근데 이들이 다 이제 호모라는 속명을 갖는 인류라고 한다면 인류의 공통점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사피엔스랑 뭐 네안데르탈인이랑 다른 모든 인류의 공통점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직립보행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능이 높다는 겁니다.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그것도 재미있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딱 얘기하자면 왜 지능이 발달했는가는 미스터리라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그래 보이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진화에는 흔히 하는 오해가 진화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흔한 오해가 있어요. 진화는 전혀 진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좋아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연은. 그냥 살아남을 만한 애가 살아남는 거지. 그게 좋다 나쁘다의 가치 판단이 없죠. 당연히. 우리는 현재 지능으로 살고 있으니까 지능이 좋아지는 게 더 좋은 방향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 진화는 그거에 관심이 없을 뿐더러 그게 실제로 생존에 좋은 방향이었는지는 전혀 미지수인 거죠. 옛날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었는데 걔가 지능이 1 좋아진다고 생존력이 1 더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렇겠죠. 네. 심지어 지능이 200만 년 동안 계속 좋아졌어요. 인류는.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인류가. 네네. 인류의 지능이 200만 년 동안 계속 좋아졌는데 그게 생존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 거지. 근데 지능은 뭐냐면 첫 번째 그 미스터리는 그거죠. 근데 왜 지능이 계속 발전했는가인 거죠.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된대 생존에. 원래 진화는 생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만 일어나거든요. 미래를 위한 투자 이런 거 없어요. 그렇군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예를 들어 제가 아니지. 호모사피엔스가 앞으로 날개가 생기면 굉장히 10만 년 뒤에는 좋아질 거라고 해도 당장 날개가 생기기 시작하는 종들은 생존에서 불리하다면 그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생존을 못하니까. 그렇군요. 저기 단타 매매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 단타 매매가 뭔지 잘 모릅니다. 경제학 학사시라고. 아, 네, 그렇습니다. 나 자꾸 왜 더듬지? 그런 걸로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능이 발전하는 게 되게 일단 미스터리인데 일단 발전을 했다고 네. 치면 그거의 치명적인 결과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능이라는 일종의 스탯 뭔지 아시나요? 모릅니다. 그 게임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 텐데 RPG 같은 거 하면 투자할 수 있는 스탯을 줘요. 레벨업을 하면 사이버 머니 같은 건가요? 뭐 그런 거죠. 근데 자신의 발전에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 같은 걸 줘요. 그래서 그 스탯을 힘에 투자할 건지 뭐 지능에 투자할 건지 민첩함에 투자할 건지 이런 걸 나눠서 분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포인트를 받았으면 지능에 5를 투자하고 뭐 힘에 2를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네. 투자해서 자기를 성장시켜 갈 수 있어요. 하여튼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지능이라는 스탯은 생존에 200만 년 동안 도움이 안 되다가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도움이 되는 스킬인 거예요. 그래서 사피엔스가 등장하고 조금 있다가 인류는 갑자기 최상위 포식자가 됩니다. 지금 그렇죠. 최상위 포식자죠. 그렇습니다. 인간 사피엔스가. 근데 이게 생태계에도 그렇고 사피엔스 스스로에게도 굉장한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최상위 포식자들은 뭐 예를 들어 바다에 있는 상어라든가 고래라든가 이런 최상위 포식자들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진화를 해서 최상위 포식자가 된 거예요. 서서히. 우리처럼 맨날 패배자처럼 살다가 갑자기 확 뛴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 어떻게 표현하자면 좀 당당함이나 여유나 이런 것들이 스스로에게도 있고 그 생태계에도 있어요. 최상위 포식자로서의 지위가 있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거야. 약간 벼락당부자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입니다. 졸부가 된 느낌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최상위 포식자인데 너무 조급하고 아직도 두려워하고 그런 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전쟁하고 훨씬 사실 이제는 살만한데도 네.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쫓기는 것 같고 서로 전쟁하고 못 믿고 뭐 이런 그렇군요. 일들이 벌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흥미롭죠. 그렇습니다. 하긴 모든 것에 스스로 적응하려면 기간이 필요하니까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그런 단점이 있지만 생태계에도 그래서 우리가 멸종시킨 게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겠죠. 우리가 멸종시킨 게 굉장히 많습니다.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가 되면서. 아, 그래. 그 멸종이라는 단어도 그냥 멸종이라고 들으면 그냥 흔히 듣는 말이지만 종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쭉 생각하고 나서 종이 완전히 멸했다라고 느끼면 그쵸. 굉장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흔히 우리가 세계 멸망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피엔스의 멸종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건 세계 멸망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사피엔스의 멸종이지.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네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지구한테는 더 건강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 농업혁명까지 못 들어갈 거네요. 심지어는 인지혁명도 못 들어갈 수 있겠는데. 아하. 이 책으로 한 반년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다가? 그런가? 네. 자, 일단 사피엔스가 이제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여행하면서 여러 가지 종들이 만들어졌고 네. 사피엔스가 여행하면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피엔스는 7만 년 전에 여행을 시작합니다. 처음 생겨난 건 15만 년 전이었고 자꾸 그 시간감이 대단하네요. 그렇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사피엔스라는 종만 해도 엄청 오래된 종이에요. 지금 우리의 역사에 비해 본다면. 사피엔스가 여행을 하는데 사피엔스가 여행을 할 때까지만 해도 다른 인류 종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럽에는 네안데르탈인이 있었고 동부아시아에는 호모 에렉투스가 있었고 200만 년 동안 살아왔던 호모 에렉투스가 있었고 그랬는데 현재 없죠. 근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없어진 시기는 정확히 7만 년 전 정도에 없어졌다고 합니다. 사피엔스가 여행을 시작하면서 사피엔스가 나쁜 놈이네. 아마도 사피엔스는 왜 여행을 시작했을까요? 사피엔스가 왜 여행을 시작했을까? 그게 인지혁명과 더불어서 나타난 일일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저자는. 그렇구나. 인지혁명은 좀 이따 시간이 되면 설명하도록 하고. 굳이 갑자기 여행을 떠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혼여행인가 이런 생각이 아니면 죄송합니다. 네, 인지혁명이 그게 되게 신기한 점이 20분은 네. 지났네요. 5분만 더 괜찮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인지혁명이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그 사람으로 이루어진 많은 개체로 이루어진 그룹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된 게 인지혁명이에요. 말하자면 자연계에서는 하나의 그룹이 대략 50개체 정도 이상으로 못 나간다 그래요. 원숭이 같은 걸 관찰해 보면 50개체 이상쯤 되면 내부 분열이 생겨서 나눠진다고 합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 안에서. 네. 근데 인간은 몇십만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인지혁명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서 그 대 그룹이 이동을 했겠죠. 다른 좋은 조건을 찾아서. 그래서 이 이동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착하고 네안데르탈인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도착하고 호모 에렉투스가 없어졌고 여기에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체 이론이고 그들이 사라지고 네. 우리가 나타나고 했다. 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아니고 뭐 우리가 죽였겠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나는 또 네. 너무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그럴 리가 없죠. 왜 없어지겠어 얘네들이. 그렇죠. 그게 교체 이론이고 또 하나는 교배 이론이 있어요. 사실은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들이랑 DNA가 섞였다 가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혼했다죠. 그러면서 하나의 종이 된 거다.
그리고 호모 액투스랑 또 하나의 종이 된 거다. 음. 이렇게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근데 둘 다 굉장히 만만치 않은 문제를 던져줍니다. 일단 교체 이론에 따르면 네. 사피엔스는 필연적으로 형제 살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호전적이고 관용이 없고 자기랑 굉장히 닮은 종임에도 원래 있었다는 이유로 죽이는 그런 종인 거죠. 사피엔스는. 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럼 교배 이론이 낫지 않은가 하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교배 이론도 받아들이면 큰일 날 소지가 있어요. 저 지금 뭔가 느껴지는 게 있는데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배 이론이 진짜면 그렇게 됩니다. 유럽, 아시아에 사는 종이랑 이쪽 동양에 사는 종이랑 실제로 다른 종일 수 있어요. 사피엔스가 아닌 거지. 그쪽은 사피엔스랑 네안데르탈인 혼혈이고 이쪽은 사피엔스랑 에렉투스 혼혈이고 실제로 DNA가 다른 거지. 그러면 이것도 굉장한 인종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다른 거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죠.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쪽도 섣불리 지지하기 어려운데 책에는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것도 사서 봐야 되나요? 그럼 사서 보셔야 됩니다. 출판사에서 오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오늘은 여기 사피엔스 여행까지만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시간에 아마 인지혁명이랑 농업혁명까지는 다음 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사시면 좋습니다. 네, 읽어보시고 들으시면 네, 같이 읽는 느낌이 들겠네요.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마친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안 끝났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또 두 가지 책을 열심히 팔아봤고요. 네, 네, 인생 질문 아키 씨가 쓰신 아키 네. 선생님이 쓰신 인생 질문과 유발 하라리 님이 네. 쓰신 사피엔스를 그렇습니다. 열심히 팔아봤습니다. 뭐지? 오늘 계속 그렇습니다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기회 되시면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저희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청자 여러분께는 한 일주일 뒤에 찾아가게 될 겁니다. 네, 노트로 써온 글을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확 끝나는데 우리? 아, 끝나셨어요.